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민심 수습을 위해 미주리주 퍼거슨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오는 9월 9일에 치러질 뉴욕주 예비선거, 한인 후보 2명이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출마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한인 시의원 배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뉴욕 한식당 교육을 열고 요식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강구했습니다. 공통교과 과정에 대한 뉴욕주에서의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민심 수습을 위해 미주리주 퍼거슨시를 방문하고 연방 차원의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섬나라 바베이도스 이민자 2세로 흑인으로는 최초로 법무장관에 오른 홀더 장관이 과연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어제 세인트 루이스 다운타운에 있는 연방 수사국 필드 오피스를 방문해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과 FBI 요원을 만나 철저한 사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대배심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배심은 경찰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을 쏜 경관 데런 윌슨이 법을 위반했는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진두 지휘를 맡은 백인 밥 맥클로크 검사가 윌슨 경관과 밀접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경찰국에 근무했던 맥클로크의 부친은 흑인 용의자를 쫓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클로크 검사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이번 케이스를 수사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퍼거슨시 경찰서 맞은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던 한 흑인 남성은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연방정부에서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홀더 장관의 존재감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는 9월 9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한인 후보 2명이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출마했는데요.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한인 후보들이 11월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16선거구 상원의원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소상인들을 위한 5대 정책과 플러싱 강변 되살리기 사업, 상원의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정 후보는 그동안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를 수십 년간 이끈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이민자들을 위한 공약을 함께 내세우며 이민자들의 표심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와 예비선거에서 맞붙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현 의원은 이 지역에서 7선에 성공한 관록 있는 의원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한인들의 결집된 표심을 보여줘야만 승산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에 비해 주 하원 40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랑킴 의원은 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어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고 11월 본선거로 직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40선거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재선을 무난히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 선거는 주지사와 검찰총장, 주상하원의원 등 모든 선출직에 대한 선거가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첫 한인 뉴욕주 상원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어 한인들의 결집된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한인 시의원 배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력한 한인 후보로 피터서 포트리 교육위원과 폴 윤 전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트리시가 이번 주 시의원 지명을 위해 피터서 포트리 교육위원과 포트리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폴륜 전 후보를 인터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보는 이들 2명을 포함해 타인종 등 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의원 지명은 존 골드버그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골드버그 시의원의 임기는 2016년까지입니다. 이번 시의원 지명은 인터뷰를 마친 후보들 가운데 3명을 포트리 민주당 위원회가 시의회에 추천하면 시의회가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포트리는 뉴욕 맨해튼에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면 만나는 북부 뉴저지의 대표 도시로 뉴욕 플러싱이 전통적인 코리아타운이라면 포트리는 90년대 이후 뉴저지의 코리아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아시안이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포트리는 소수계의 배타적인 타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포트리 시의회는 당초 오늘 정기회의에서 시의원 지명과 함께 선서식까지 가질 예정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한식당 종사자 교육이 열립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교육되는 이번 교육에 요식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거주 한식당 종사자들에게 경영과 서비스 및 조리 등에 관한 교육인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한식의 기본 이해는 물론 현재 한식 트렌드 교육 및 홍보와 마케팅 전략, 조리 실습과 메뉴 개발, 위생교육, 고객 응대법 등 경영과 조리 서빙까지 한식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식당을 경영 중이거나 근무 중인 종업원 및 예비 창업자, 취업 희망자 등 뉴욕, 뉴저지 한식당 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화 식객과 왕의 남자 등에서 음식 감독으로 활약했던 한식 전문교육가 김수진 원장이 강사로 나서 현지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밑반찬과 김치 응용 조리 교육부터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디저트 교육 및 한식 코스 요리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뉴욕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플러싱 함지박 식당과 맨해튼 소주 하우스에서 나눠 실시됩니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며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은 한인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국가별로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승인을 받아 약 7,500명 이상의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다카 처리 현황을 발표하고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 1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추방유예를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모두 8,848명으로 이 가운데 85.3%에 해당하는 7,554명이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합법 체류와 취업 허용을 받은 셈입니다. 이 같은 추방유예 승인율은 전체 출신 국가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수혜자는 멕시코가 44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 2만 1천여 명, 과테말라 1만 7천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한인 수혜자는 국가별로 5번째,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출신 국가 중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보다 이민자 인구가 많은 필리핀계, 인도계 추방 유예자는 한인 수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올 6월까지 추방 유예를 신청한 전체 이민자는 72만 2,651명이며 이 중 3만 7천여 명이 신청 자격 미달로 접수가 거부됐습니다.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 청소년은 68만 5천 명이며 추방 유예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 거부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2만 3천여 건이었습니다. 추방유예 갱신도 1,587명이 신청했고 이 중 1,068명이 승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역협정 위반 혐의로 합의금 2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납품 계약 과정에서 생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고 원산지를 속였다는 혐의인데요. 실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이나 멕시코산으로 둔갑해 연방정부에 납품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전날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조달청과 연방기관들의 물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계약 과정에서 무역협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합의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정부와 납품 계약을 맺은 개별 삼성 공인 판매처에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개별 판매처들은 자신들이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산이나 멕시코산으로 알고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에 따라 중국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연방정부에 납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혐의는 삼성전자 전 직원인 로버트 시먼스의 내부 고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시먼스는 합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정책 줄다리기는 수혜자도 희생자도 학생입니다. 현재 공통교과 과정은 40개 주 이상에서 시행 중이나 뉴욕주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전국 교사 모임인 PDK가 조사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통교과 과정에 대해 찬성 33%, 반대 59%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공통교과과정 찬성자는 53%로 지난해보다 10%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민주당의 정치 이념 대립 사이에서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뉴욕은 지난해부터 공통교과과정을 채택했지만 생소하고 어려워진 표준시험 결과로 지난해 표준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성적이 급락했고 표준시험 결과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통교과과정 시행에 반발해 표준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도 지난해보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다수가 연방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로컬 교육부의 결정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교사 모임의 윌리엄 버시아 대표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공통교과과정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경 뉴욕 한인교사회 전 회장은 공통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을 접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반대하는 한인 학부모들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볼 때 반대할 수만은 없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서민 경제는 힘겹습니다. 화폐 가치도 하락하면서 뉴욕주에서 100달러의 실질적인 가치는 86.66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기관인 세금재단은 최근 물가와 주거비용, 소득세 등의 요인을 분석해 지역별 100달러의 실질 가치를 환산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결과 동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와 중서부 지역이 대체적으로 100달러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의 100달러는 실질적으로 86.66달러 수준으로 나타나 워싱턴 DC와 하와이에 이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시시피는 100달러의 가치가 115.74달러로 나타나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84.60달러로 나타난 워싱턴 DC와 무려 30달러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미시시피 주민들의 실질 소득이 명목 소득에 비해 15%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비싸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 주택
주택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세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100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소득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는 켄터키로 6%인 것으로 조사됐고 워싱턴 DC가 8.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